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소식으로 꽉 채운 2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를 추월한 상황 관련해서 민주당 30 최고위원, 통합당 홍문표 의원과 함께 분석해봅니다. 4대 보건의료 정책에 반발한 전국의사 총파업이 오늘 시행됩니다. 의사이면서 국회의원이기도 한 더불어민주당의 신현영 의원과 함께 이 문제 집중 분석합니다. 2020년 8월 14일 금요일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출발합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워. 네, 꽃기호 소리와 함께 힘차게 아침을 열어젖히는 박철민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꽃기호 박철민입니다. 네, 정말 힘차게 꽃기호 소리와 함께 잠을 확 깨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저도 좀 잠이 좀 약간 아직 덜 깼는데 확 깨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은 청와대 수석 교체에 대한 인사 마무리됐다는 내용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영민 비서실장 사표 결국 발려나요? 맞습니다.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책임을 지겠다며 노영민 비서실장이 냈던 사표,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했습니다. 이 발표 이후 청와대 내부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일부 청와대 관계자들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다주택 참모의 주택 처분을 둘러싼 논란의 책임자인데 노 실장만 남는다면 쇄신으로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노영민 비서실장을 유임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여건이 고려된 거라는 반론이 있는데요. 수해 복구와 코로나19 대응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 업무 공백에 우려가 있다는 점, 또 비서실장 산하의 최재성 신임 정무수석이 사선 의원 출신이라는 점도 이유로 꼽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재성 정무수석이 사선이니까 이보다 정치적 무게감이 있는 비서실장 후보를 물색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또 노 실장이 과정상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주택 두 채를 모두 팔아서 무주택자가 됐다라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실상 재신임을 받은 노 실장은 어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성과를 알리는 글을 SNS에 올리는 등 정상 업무를 이어갔는데요. 수석 비서관급의 인사가 일단락되면서 노 실장은 적어도 올해 말까지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죠. 75주년 광복절인 내일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죠. 서울시가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집회 규모 22만 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22만 명이요? 네, 26개 단체가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서울시가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근 남대문 시장 등에서 지역 감염자가 속출하는 만큼 강력한 예방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게 서울시 입장인데요. 서울시 관계자는 대규모 인파의 밀집으로 코로나 전파 위험성이 높다며 전국에서 보이는 집회는 확진자 발생 시 지역 간 확산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런데 단체들 집회 강행하겠다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 감염자가 굉장히 좀 늘고 있는 추세고 서울에서만 어제 기준으로 지금 신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56명 가운데 47명이 지역 감염자입니다. 남대문 시장, 롯데리아 이런 데서 지역 감염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도 나섰고요. 구청장 협의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도 어제 집회 예정 단체인 광복절 집회를 철회해달라고 호소를 냈습니다. 근데 말씀처럼 서울시가 지난 11일과 10일 두 차례 집회 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는데 단체들이 여전히 집회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이 일관된 기준 없이 코로나19를 핑계로 기본권을 짓밟고 있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고요. 서울시는 이들이 집회를 강행하면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자, 이번 집회 이후에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으면 다행일 텐데 걱정스럽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 약간 황당한 뉴스인데 알코올이 코로나에 좋다. 당연히 가짜 뉴스일 텐데 이것 때문에 무려 800여 명이 사망했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알코올이 코로나에 좋다. 이렇게 따지면은 코로나에 좋은 거
예. 몸에 좋은 게 아니라 예. 코로나에 좋은 거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예. 가짜 뉴스, 애매모호한 가짜 뉴스인데 예. 800명 정도가 사망했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온 건데요. 예. 고농도 알코올을 마시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죽는다. 이런 게 가짜 뉴스였고요. 이런 잘못된 정보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열대의학 위생학회는 지난 10일 발간한 학술지에서 논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논문 제작에 참여한 다국적 연구진은 코로나19 관련 잘못된 정보와 이것들이 공중보건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잘못된 정보를 따라하다가 전 세계적으로 최소 800명이 목숨을 잃거나 5,800여 명이 병원 신세를 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짓 정보입니까? 네, 이게? 조금 전 말씀드렸던 알코올도 있었지만 예. 표백제를 마시라는 그런 황당한 정보도 있었고요. 표백제요. 예, 염산을 뿌리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야외에서는 코로나가 걸리지 않는다라는 게 집회 현장에서 나왔던 정보였죠. 예. 또 뭐 가짜 뉴스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또 가평 캠핑장에서 야외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고요. 예. 논문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에 를 처음 보고받은 작년 12월 31일부터 올해 4월 5일 사이에 SNS 같은 곳에서 코로나19 관련 잘못된 정보가 나왔는데 모두 2,311개. 이게 예. 11개의 트윗 뭐 이런 것이 아니라 11개의 정보들. 그만큼 방대한 네네. 양의 가짜 정보였습니다. 이 가운데는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소와 낙타의 대소변을 먹으면 코로나19 낫는다라는 낭설도 있었습니다. 예. 자, 코로나 방역에 최선은 무조건 조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28년 만에 첫 휴무. 오늘은 택배 없는 날입니다. 택배 없는 날. 네, 요즘 코로나19로 가장 힘들어진 분들 예. 바로 저는 뭐 택배 노동자들 꼽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택배가 도입된 지 28년 만에 첫 공식 휴무에 들어가는데요. 실제로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쇼핑이 늘어나면서 상반기 택배 물량이 지난해보다 20% 넘게 늘었고 올해에만 지난 6월까지 택배기사 7명이 과로로 숨지기도 했습니다. 네. 휴식이 필요하다는 택배기사 요구에 따라서 우체국과 대형 택배사 4곳의 택배기사 4만여 명이 오늘 하루를 쉬게 됩니다. 자, 오늘만큼은 택배 노동자분들 노고를 생각하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네. 쉬지 않는 택배도 있긴 합니다. 그래요? 네네. 편의점 점포 간의 택배 서비스 네. 5kg을 넘지 않는 선에서는 그대로 유지하고요. 예. 자체 배송망을 갖춘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런 유통업체들은 예. 배송이 평소처럼 운영된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일부 이런 배송업체 빼놓고는 네. 임시 공휴일인 17일까지 택배 그렇습니다.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네, 불편을 좀 감수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의 꽃게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철민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슬기로운 출근길,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하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의 서른입니다. 자, 미래통합당의 홍문표 의원 함께하십니다. 네, 통합당의 홍문표 의원입니다. 네. 자, 첫 주제는 이제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를 초월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일단 자세한 이제 사항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0일까지 총 성인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중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7%포인트 내린 33.4%, 통합당은 1.9%포인트 오른 36.5%를 찍게 됐습니다. 두 당의 지지도 격차는 오차 범위 내인 3.1%포인트입니다. 통합당은 창당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을 앞섰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의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15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보수 정당이 민주당 지지도를 앞선 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처음이고요. 통합당은 창당 이후 처음 민주당 지지율을 앞섰습니다. 자, 이런 결과 나왔을까요? 자, 우리 먼저 홍 의원께서. 제가요? 우리 네. 서른 최고위원이 먼저 말씀하시죠. 오늘 서로 예. 미루시는 상황입니다. 박원순 시장 그 젠더 이슈 이후 그리고 부동산 문제 뭐 최근에 또 수재까지 겹쳐가지고 예.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뭐 여론조사가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년 만에 이 미래통합당이 우리 민주당을 앞섰다는 것은 뭐 충격적인 이야기죠. 이 민심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우리 당은 8월 29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전당대회를 치르면은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설 것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지도부와 함께 수재도 제대로 잘 정리를 하고 그리고 경제 살리기를 제대로 하면은 다시 또 지지율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홍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이 지지율을 이 정치권에서는 항상 출렁거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요번 저는 이 통합당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앞선다 하는 부분은 한마디로 대통령이 지금 3년 한 4개월째 접어들으셨는데 예. 그 종합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합평가다. 네. 우선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국민을 좀 무섭게 알고 또 두렵게 알았다면은 전 이런 일은 없었으리라 생각을 갖습니다. 예.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께서는 지킨다고 지켰지면은 뭐 우리나라의 지금 그 법과 원칙이 제대로 작동이 된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또 윤리와 도덕도 마찬가지고 사회 정의, 뭐 안보, 국민 경제 이런 총체적인 불안과 실망이 겹친 결과가 오늘의 이런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왔는데 한마디로 민주당이 좀 오만했죠. 뭐 예산에서부터 또 뭐 인사에서부터 또 추경에서부터 또 국회 운영에서부터 뭐 한 가지 야당과 협치를 제대로 한 것이 없이 그저 176명의 힘이 있고 대통령의 큰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오만한 소위 결과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합니다. 예. 오만의 결과라 평가하셨습니다. 글쎄 저도 뭐 그 점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지지율 하락의 제일 큰 원인은 부동산 정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부동산 이 전월세 가격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 현재 시점에서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일종의 지금 일시적인 혼란이라고 우리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는 조만간에 진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민생 문제를 다 잡고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고 한 그 결과가 이후로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지지율이 좀 바뀐 것은 일시적인 부분이다. 네. 부동산이 안정이 되면 다시 바뀔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통합당의 뭐 이른바 좀 가만히 전략이라고 합니다. 들으셨습니까 혹시? 네. 네. 이 가만히 전략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 정부 여당의 뭐 이런 말씀하신 듯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반사 효과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정당이라는 것은 이 정책적 대안을 내어놓고 그리고 당신네 당이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런 정책을 가겠다. 이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 신뢰가 제대로 된 신뢰가 갈 터인데 지금 미래통합당은 그 대안이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지도가 이렇게 역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대안이 없는 정당에 국민이 지속적인 지지를 보낼 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정책을 가지고 정책 대결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선택받는 이런 조건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뭐 가만히 정책이라는 게 뭘 말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이 우리 민주당이 실책하는 그걸 통해서 점수를 얻겠다, 국민 지지를 받겠다 그러는 건데 그래가지고는 국민들이 제대로 된 지지를 계속적으로 보낼 것 같지 않다 생각하고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발 그건 좀 벗어나서 정책 대결을 통해 가지고 당신들이 A 아니지만 우리는 B 아니다. 그래서 B 안이 더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민들 우리를 지지한다. 이렇게 해야 건강한 이 국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가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가만히 전략 효과 그렇다고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최고위원 말씀대로 가만히 있어서 여론이 통합당이 좋아졌다. 네, 이거는 야당을 무시하는 얘기고 예, 그동안에 많은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네, 이번 우리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하고 얼마나 속이 쓰리고 아팠겠습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반성을 하면서 아까 정책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11개 정책의 35개 실천 사항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뭐 이제 방송에 계속 나가고 어제 발표했기 때문에 조금 낯설합니다만은 예. 이제 그 안에 몇 가지를 보면은 요번 그 수해 현장에 우리 호남을 제일 먼저 방문해서 네, 네, 새로운 당의 면모를 좀 보이기 위해서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수해 복구 작업에 호남으로 내려간 문제 같은 거 또 추경 문제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네, 그런 그 논리와 그 방법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정강정책에서 5.18 민주화운동 문제도 이제는 이거를 논쟁의 거리가 아니라 예. 하나의 역사적 과제로 우리가 명문화하는 것이 좋겠다. 또 기본소득제 같은 거 이거 참 새로운 정책이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 또 청년정책 또 18세 이하의 지금 그 우리 보수만이 그 이것을 고집했었던 것을 네. 이제는 완전히 이 연령의 18세 또 뭐 그걸 한선을 두고 하지 말자. 예, 이렇게 해서 폭을 좀 넓혔다는 문제. 그리고 이제 보수가 너무 그동안 참 그 강경한 예, 어떤 그 보수의 그 개선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 중도와 서민정당으로 새롭게 가자. 예, 이것이 저희들이 끈질기게 4월 15일 선거 끝나고 예, 나름대로 물밑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결과 그리고 아까 저희가 지적한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3년 4개월의 평가가 네, 경제에서부터 뭐 방금 얘기한 부동산의 뭐 총체적인 지금 실패가 결국 오늘의 상황이 온 것이다. 그래서 통합당이 네, 가만히 있어서 이 지도가 나온 것은 아니고 네, 네, 국민이 이런 것을 다 살펴본다고 보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이 종합해서 오늘의 통합당의 여론이 좀 좋아진 것 아닌가. 네, 더 분발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선거권을 18세로 낮추자는 데 대해서 동의한다는 거는 예, 그건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미래통합당이 반대해서 못했던 건데 바로 입법을 해서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기본소득 부분 좋습니다. 같이 해서 이제 정책으로 굳히면 되는 거죠. 법으로 굳히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광주 문제에 대해서 5.18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하신다는데 말로만 할 게 아니고 5.18 왜곡 처벌법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통과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미래통합당 얘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5.18 문제에 대해서 신뢰하기가 쉽지 않은 게 지난번 총선에서도 보면은 5.18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하던 사람도 공천을 줬습니다. 김진태 의원 같은 게 물론 떨어졌지만은 그래서 말로 하는 데 대해서는 이게 참 신뢰하기 잘 안 된다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이제 성안이 돼서 여야가 합의해서 하면 될 것 같으니까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네. 5.18 역사회복 처벌법을 빨리 통과시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 당원에 집어넣어서 또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은 통과를 하고 예,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 최고위원 의심으로만 안 됩니다. 네. 이것은 저희들이 명명백백히 공약으로 또 당원에
이걸 수록을 하고 또 여기에 맞는 국회에서의 행동을 하면은 국민들이 더 확신하고 믿지 않겠냐. 예. 예, 존경하는 홍문표 의원께서 네. 분명히 방송에서 말씀을 하셨고 네네. 당에서 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빨리 정책으로 굳혀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에 통용되게 하는 게 이제 남은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줍시다. 그렇게 하기를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런데 아까 잠깐 그 가만히 전략 얘기했는데 사실 통합당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실제로 언급하신 대로 통합당이 이제 그 수해 피해를 본 호남 지역 찾아가서 복구 작업 돕기도 했고요. 자, 이런 움직임 또 호남 지지층 확장을 목표로 국민통합특별위원회도 구성했고요. 이런 게 앞으로도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이 일석의 효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예. 그러나 분명히 얘기한 대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지 못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정강 정책에 넣고 예. 그리고 이걸 국회에서 통과하는데 최선을 다하면은 우리 호남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네. 통합당의 변하는 모습을 저는 확인하고 또 지지를 해주리라 이렇게 믿고 우리가 약속한 것은 지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데 이게 한나라당 시절에 예. 미래통합당 전신이지 않습니까? 지역주의를 해소한다 그래가지고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꾸린 바가 있습니다. 예.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구체적인 변화 하나도 없어요. 뭐 5.18 망언 그냥 계속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를 안 했습니다. 징계도 그건 솜방망이로 끝났습니다. 예. 그 누가 봐도 이거는 징계가 아니다는 걸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도 똑같이 그렇게 할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러는지 아마 또 그러가나서 저는 뭐 농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5.18 역사회곡 처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5.18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 못하게끔 하는 게 우리 이게 일반화돼야 한다고. 최고위원이 지금 개인의 생각이라면 진짜 유감이고 뭐 관습적으로 그동안에부터 가졌던 그 이미지라면 이해가 하겠는데 이렇게 잘하겠다는 의지를 내놓고 호남의 이 수해에 제일 먼저 뛰어가서 몸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실천을 하고 있고 또 5.18 이 문제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19일 날 또 김종인 우리 대표가 또 5.18에 진정한 마음을 갖고 내려갑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것을 이걸 과거 것을 대입해서 이럴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앞으로 생산이 안 되죠. 네,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세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네. 자, 또 이 다주택자 논란 촉발시킨 노영민 비서실장 결국은 뭐 재신임 받고 위임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입장은 분명합니다. 예. 실수요자는 부동산 실수요자는 네. 확실하게 보호한다. 예. 그리고 투기는 확실하게 잡는다.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으로서 예. 전세 사는 사람들, 월세 사는 사람들 보호한다. 이 원칙은 확실하거든요. 예. 투기 잡고 그리고 투기로 해서 벌어든 돈은 세금으로 환수하겠다. 예. 이 입장인데 이게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리고 뭐 생산도 주택 공급도 늘리고 네. 이런 입장인데 이게 이 시점에서 약간 혼선이 있다 생각합니다. 이 교체기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게 정리가 되고 나면은 한 달, 한 두 달 되면은 이게 정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 3법이 갖고 있는 힘이 나타나면서 주택시장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집 없는 서민들이 이게 법 잘 만들었구나. 제대로 된 법이구나. 네. 하는 걸 알게 되면서 국민들이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혹독한 심판이 이번 여론조사 잣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도 막연하게 그냥 구회만 그치는 이런 정책으로 가면은 국민은 저는 더 분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방금 지적하신 대로 집값을 잡겠다. 이 안 잡아지지 않습니까? 현실이. 더 뛰고 있는 것이 오늘 방송이나 신문 뭐 도야 뉴스에 지금 아주 도배를 하고 있는데 또 저런 말씀을 하시고 월세 문제는 지금 요번에 그 3법 통과되고 나서 지금 전세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월세 가는 분들이 전세가 없으니까 그럼 반월세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런 그 처참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주택 공급 뭐 잘 아시는 것 같이 얼마 전에 세종에 행정수도 옮긴다고 할 때 예. 서울의 괌이라
경제 과밀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종 소위 서울을 옮기겠다 했는데 예. 지금 13만 2천 호를 또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인구의 분산, 주택, 그다음에 경제 문제를 좀 더 완화하기 위해서 세종 수도호를 옮기겠다고 했을 때 이 예. 서울에 지금 13만 2천 호를 또 짓겠다고 그러면은 그와 반대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서울 시민들이 이래서 나는 화를 내고 있고 세종 충청도 사람들은 또 당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울분을 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 주택 문제는 지금 23번째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이제 내놔도 안 잡아지면은 예. 먼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께서 그동안 이런 방법을 썼는데도 이게 안 됐다. 그러니 앞으로는 우리 여야가 또는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서 잘하겠다. 뭐 이렇게 좀 기본 패턴을 바꿔주셔야지 맨날 그 틀에서 그 인물이 앉아갖고 네. 뭐 이놈 갖다 내놓고 저놈 내놔본들 더 이상 저는 여기서 발전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대통령이나 또는 여야가 또는 전문가가 좀 앉아서 이제 24번째 앞으로 내놓을 정책은 좀 네. 실수 없는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부동산 3법과 임대차 3법이 이제 통과됨으로 해가지고 이게 구현실과 신현실이 부닥치는 이런 과도기적 상황입니다. 예. 여기서 혼란이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 좀 지나면은 정확히 답이 나온다 생각합니다. 이를테면은 다주택자들이 세금 때문에 주택을 안 내놓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법인 갖고 있는 주택도 나올 거니까 그러면 주택값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겠어요. 없게 돼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딱 맞는 얘기인데 그랬을 때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나는 정책적으로는 지금, 예, 저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예. 이제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이런 부분은 정부가 또 주무부처가 예견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 전혀 예견하지 않으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 서울 시여구, 과천, 뭐 서대문, 노원구 구청장들이 들고 나와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예. 또 민주당 내에 뭐 한 5번 국회의원들이 또 의사표시를 해서 이건 무리고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그냥 밀고 갔을 때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을 예견했어야 되고 또 이걸 내놓고 나서는 그래도 민주당이라든지 민주당 소속의 네. 구청장들이 찬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분위기를 잡고 갈 텐데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더 나는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서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의도 중계석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통합당 일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여론이 있습니다. 재판에서 형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뭐 시기상조라고 하면서도 그런데 그렇더라도 우선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죠? 글쎄요. 이게 뭐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10월부터죠. 아예 재판에 안 나옵니다. 아직 재판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말은 사법부로 인정 못하겠다는 겁니다. 사법부가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 못 따른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참 정말 곤란한 얘기예요. 이건 대한민국 사법부를 인정 안 하겠다 그러면은 뭡니까 이거는. 이런 자세로는 도저히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재판이 끝나야 됩니다.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어떻게 할지는 예.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재판이 끝나야 그다고 난 뒤에 사면 복권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이지 지금 재판 중인데 이걸 가지고 사면하라 어쩌라 하는 거는 이건 전혀 이치에 안 맞다 생각하고요. 불구속 재판해야 한다고 그러지만은 예. 불구속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에요. 본인이 나와서 재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얘기를 해야 재판을 받아들일 건지 아닐지 이걸 봐야 되는데 아예 안 나오고 이제 재판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처지인데 예. 이거 어떻게 이거 재판 사면 운운한 소리를 할 수 있고 불구속 운운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럼 본인의 자세가 내가 이게 잘못한 각오가 있다. 그에 대해서 내가 인정한다. 이런 자세가 돼야 되는데 그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태에서는
뭐 불구속 아니라 사면 운운하는 소리는 정말 시기상조죠. 네,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 아무런 조건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네, 확정되지도 않았고 또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 법이 안 된다. 이렇게 재판 중이다. 네. 뭐 우리 법치국가에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5년 임기 중에 지금 3년 4개월이 이제 접어드는데 네. 그동안에 사실 정치에 보면은 특히 그 야당의 이 정치권에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3년 이상을 이렇게 형을 살고 있다면은 한 번쯤은 뭐 도피할 염려는 없으니까 네. 불구속으로라도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좀 아량을 베푸는 것이 네. 이 국민 정서에도 그리고 이게 정치이기 때문에 저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우리 이제 당에서 뭐 3년 문제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네. 그런 분들도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치는 정치를 좀 풀어줬으면 네. 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뭐 재판받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모를 리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임기 안에 이런 문제는 좀 과감하게 정치로 풀어줬으면 네. 그러면 좀 더 정치가 좀 소통이 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네.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자 하는데 이런 큰 뜻을 갖고 사면 문제 또는 네. 불구속 문제를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예,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선한 의미의 정치적인 네. 결단이 필요하다. 예, 그런 말씀이시네요. 대통령이 네. 그러고 싶지만은 예.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를테면은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이런 게 국민들이 봤을 때 제 양반이 이제는 자세를 바로 갖췄구나.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그러면 내보내주지 않아서 금방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저러면서 재판도 안 받고 나는 못 나간다고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어느 국민이 이거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본인에 달렸다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자신에 달렸다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대한민국에 갖고 있는 사법체계를 인정한다. 이게 돼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럼 재판에 나와가지고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돼야지 재판도 안 나오면서 사면 복권하라? 그리고 불구속 재판하라? 난 안 맞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그러면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저걸 내보내준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 얘기가 훨씬 더 강하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의 그 태도 변화가 우선돼야 된다. 이런 그렇다고 말씀이시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걸 어디까지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재판을 이렇게 2년 동안 받았기 때문에 예. 아마 우리 국민이 알 수 있는 것 또 법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다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지는 작업에서는 뭐 서면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불구속으로도 할 수 있죠. 새로운 것들이 나와서 본인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다라면은 우리 국민도 거기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온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지는 단계라면은 이미 나올 거 다 나왔으니 이제 불구속 정도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량을 베풀면은 저는 여당도 이 정치적으로 손해갈 게 없습니다. 이 부분은 나는 그런 정도로 풀어야 또 여야 간에 어쨌든 이 경색된 정국은 이제 여당이 좀 뭔가 여유 있게 풀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를 정상으로 돌려줘야지 지금은 이게 정치가 아니거든요. 네. 그게 이런 것도 정상으로 가는데 한 대목이 길목에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청을 하는 거죠.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나 그걸 하려면은 박수도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되는데 상대가 어떤 입장이냐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 나와가지고 정강원 목사 같은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으로 뒤죽박죽이 됩니다. 혼란을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인의 자세가 어떤 거냐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세와 태도의 변화 그리고 아량.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재 여전히 그 4대강 사업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에 피해를 줬냐, 뭐 아니냐, 아니면 도움을 줬냐 이런 공방이 정치권에서 한창입니다. 아직까지도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말씀하시죠. 예. 예, 한숨을 쉬시면서 먼저 예, 저는 넘기셨습니다. 네. 이렇게 수해로 온 국가가 지금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어떤 이런 그 지나간 사업을 놓고
잘했네 못했네 평가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이 수해가 좀 정리된 후에 예. 수해의 원인은 어디 있고 뭐고 뭘 고쳐야 되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국가가 한번 스타디할 때가 저는 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수해가 나서 그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는 이 수해민들 있는데 매일 방송에 이게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네. 이 4대강 문제에 옳고 그런 걸 갖고 따지는 것은 지금은 안 맞는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농어촌공사 사장을 했습니다. 네,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딴 분보다는 좀 알고 있는데 네. 이 대한민국의 국토의 지형은 약 30도에서 60도의 경사 내지는 완경사 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딴 나라처럼 비가 오면은 이 빗물이 평지에 고이는 그런 우리 지형이 아닙니다. 예. 빗물을 좀 고이게 할 수 있려면 포를 막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댐을 막아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는 그게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빗물도 흘려보내고 땅에서 솟는 샘물도 흘려보내고 그런데 물은 석유보다 이 경제성이 더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소중한 것을 그냥 흘려보내는 건 안 맞는다. 예. 그래서 4대강이 여러 이유가 있지만은 이 물을 담수해서 필요한 곳에 물을 공급해 주자 예. 하는 것이 그 4대강의 원목적의 하나입니다. 예. 뭐 예를 든다면은 농업용수로도 쓰고 예. 산업용, 공업용, 식수로도 쓰는 이런 다목적인 어떤 4대강의 16개 예. 보의 작업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오늘 각 뉴스나 상황들을 보면은 수자원공사가 이 문제에 있었던 그 지역 주변이 예. 이 관리를 지금 잘못한 걸로 거의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뭐 이를테면 방류량을 뭐 예, 조절 잘못했다든지. 예, 이런. 방류량이 예. 제가 알기로는 한 3단계 조절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거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근데 수자원공사도 할 얘기가 있는 거는 500mm 정도는 이 매뉴얼이 있는데 예. 이게 1000mm, 2000mm가 와버리니까 네. 사실은 감당을 못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도 저는 이 문제는 한 번쯤 네.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매뉴얼을 놓고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지금 시기가 돼야지 4대강 문제가 마침 이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네. 이 수해에 대해서 원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수재가 일어나 있는 이런 상황에서 4대강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예.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시작한 쪽이 미통당입니다. 네. 미통당에서 먼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반박 안 할 수 없고 그 차원에서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4대강이 대운하를 하기 위한 거라는 건 누구든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의 황당한 판단 때문에 이게 우리가 반도 국가인데 예. 남북으로 이 운하를 뚫는다는 게 얘기가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처음부터 예. 동수로 뚫는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얘기 안 되는 걸 억지로 갖다 붙이도록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미 2018년에 감사원 감사도 했고 2019년 환경부에서 금강 연산강 보처리 방안 제시 등 뭐 여러 가지 조건에서 홍수 때 아무런 이게 기능을 못하고 보는 예. 오히려 거꾸로 홍수의 위험을 더 높인다 이 결론이 나와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런데 그걸 지금 미동대 몇몇 분이 뭐 4대강 때문에 홍수를 막아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건 전적으로 미통당의 판단 착오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물론 홍문표 의원이야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시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얘기의 발단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시작된 네. 거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수재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 맞춰야 합니다. 예. 더 이상 4대강 얘기하면요. 그쪽에 미통당의 잘못만 드러날 뿐인데 이걸 왜 지금 끄집어내는지 참 이해가 잘 안 가요. 자,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한 그 통합당의 그 문제는 저는 적절한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두 정확히 번째 말씀하시네요. 지금 우리 최고위원이 모르시는데 제가 그때 그 주적인 일을 좀 맡아 했기 때문에 말씀인데 대운하를 내놓으니까 지금 같은 반론의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수정해서 4대강 16개 보로다가 고친 겁니다. 그래서 오늘에 온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홍수의 이제 원인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그동안 8년 동안 오늘 같은 상황이 아닐 때 어디 그동안 아주 홍수
아주 그 상습 지역이 홍수 났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홍수는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안 왔습니다. 왔던 8년 동안에 그렇게 많은 비가 오질 않았습니다. 왜요? 뭐 1000mm도 홍수가 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언제까지 아무 일이 없었다가 이번에 한 2000mm 이상이 오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이 원칙적인 4대강 16개 보호에 만들 때의 목적을 지금 우리는 지금도 살려야 돼요. 그건 뭐냐. 물이 없는 흘려보내는 우리나라의 물을 담수해서 산업용, 공업용, 농수용, 식수로 쓰자는 것은 절대로 그건 반대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순수하게. 자꾸 4대, 여기 뭡니까. 대운하로다가 이것을 비우면은 이제는 그건 이미 흘러간 얘기고 그리고 이제 이 4대강과 16개 보호의 물을 어떻게 할 거냐. 지류 하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지류 하천 사업을 농어촌공사 같은 전문기관이 맡아서 이제 논으로 밭으로 가정으로 또 산업 공업용으로 갈 수 있는 이 루트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막혀갖고 강해만 물이 지금 상당히 우리가 담수가 돼 있지 이 지류 하천 사업이 없으니까 이게 흘려보내지를 못하는 게 지금 단점이에요. 처음부터 4대강 사업을 할 때 우리 야당 쪽에서 했던 이야기는 지류 하천을 정비해야 된다. 그걸 해놓고 4대강을 하든 말든 해야지 위에는 아무런 정비를 안 해놓고 4대강만 하겠다는 거는 이건 엉터리다. 그 지적을 수도 없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안 하고 4대강 밀어붙여가지고 결과는 오늘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홍수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자, 두 분 말씀 가운데 지금 이 4대강 소환이 적절한 시점은 아니다. 이 부분은 같은 의견이시니까 네. 이거 확인하고요. 다음에 또 시간 또 생기면 또 말씀 나누시죠.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시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